자, 그 다음에 페이지 1117페이지 골다공증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문제 98년도의 원인 예방 대책 물어봤고요. 2008년도 시험 문제 증상과 징후도 물어봤고요. 2010년도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위험 요인도 물어봤죠. 주로 기출되고 있는 것이 골다공증에서는 일단 원인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원인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 원인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 문제 기출이었던 거 보면은 적어도 이제 간단 기전이라도, 그쵸? 왜 그것이 발생하는지 발생 기전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증상과 징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예방적 간호중재, 발생 후 간호중재,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골다공증 1117페이지. 자, 골다공증은 골질량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는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골대사성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에서 오스티오는 뼈란 뜻이고요. 포로시스는 구멍이란 뜻인데, 실질적으로 뼈에 있던 무기질들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전체 골질량은 줄고 구멍이 생겼다고 해서 골다공증이라고 붙어 있고요. 뼈의 대사성 병변으로 무기질과 단백질의 기질 요소가 현저히 저하되는 그 노화 현상이 하나로 50에서 70세 흔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이 된 후에 흔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여성한테 발생 빈도가 높죠. 그래서 우리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있는데, 조골세포가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골기질 형성 장애가 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노화와 관련되겠죠. 조골세포의 기능 저하로 골기질 형성 장애가 오고, 동시에 뼈의 재흡수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 설명을 했었죠. 혈액에 있던 것하고 그 다음에 뼈가 있는데, 혈액에 있는 무기질, 뼈에 있는 무기질 이렇게 입장에서 봤을 때 뼈의 흡수라고 한다면은 뼈에 있던 무기질들이 혈액 내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고래 형성은 혈액에 있던 무기질이 뼈로 옮겨가는 거, 그걸 고래 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뼈의 흡수가, 즉 뼈에 있던 무기질들이 혈액 내로 들어가는 것이 뼈 형성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매스 양이 줄고 구멍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뼈 조직의 무기질 성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서 피질골이 얇아지고 전체 골수조리수가 감소를 한다. 골다공증은 원발성, 속발성 두 가지가 있죠.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속발성, 그러면 원인 질환에 기인하겠고, 원인 질환이 조절되면은 골다공증도 사라지는 거. 대표적인 예를 들자고 한다면 내분비 질환, 당뇨, 갑상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위장관 질환이나 골수 질환 같은 게 관련되어 있겠고, 이외에도 말단비대증, 또 헤파린 치료 같은 걸 할 때 혈액 내 뼈에 있던 칼슘들이 소실될 수 있겠고요. 또 임신을 할 때 아기한테 우리가 칼슘을 또 보내고 위해서 이제 내 몸은 이제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겠고, 장시간 사지를 고정해서 부동 환자 같은 경우는 뼈도 써야지만 혈액에 있던 것이 뼈로 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안 쓰게 되면 뼈에 있던 것이 혈액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속발성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속발성 골다공증은 원인을 해결하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원발성은 이런 이제 원인이 잘 모르겠고 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원인은 잘 모름, 또 폐경기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원인과 병태 생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시 나와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발생 요인은 복합적으로 영양, 신체적인 상태, 호르몬, 선천적 요인, 흡연, 가족력 같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고요. 주요 요인은 여성, 노인, 칼슘 결핍, 정기적 운동의 부족, 폐경 같은 것들이다. 그 페이지 1118페이지 아래 보시면 도표에 12-25에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쭉 해서 이제 여성 노인의 마르고 작은 체격, 골다공증의 가족력, 칼슘 섭취 부족, 인종적으로 백인이나 아시안계에 많고요. 또 술을 많이 먹을 때, 또 흡연, 비활동적인 생활 습관,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이나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의 장기 사용, 딜란틴 같은 항경련제 사용, 또 폐경 후 신경호선 식욕보진이나 식욕항진증, 만성 간질환, 흡수불량 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쭉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한테 남성보다 골다공증이 8배 이상 많다고 하죠. 그래서 8배 정도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것도 점 5개짜리 그거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에 보면은 옛날에 이런 유사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여성한테 방광염 내지는 요도염이 잘 발생하죠. 그래서 그것이 남자보다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미 골다공증은 기출 3, 4번 됐던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시험 문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책을 갖다가 이렇게 읽는 이유는 뭐냐면 기출되는 현재 문제에서 보면은 병태생리, 병생리 기전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같은 거, 또 간호중재에도 근거 같은 것들이 교과서에 잘 나오기 때문이고 교과서에 근거한 답을 썼을 때 그만큼 채점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8배 정도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여성은 생활상 시기에서 남성보다 칼슘을 더 적게 섭취를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골격 구조가 남성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골질량이 적은 편이며 고래 흡수가 이른 나이에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뼈에 있던 칼슘들이 혈액내로 들어오는 고래 흡수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빨리 시작이 되고 또 폐경이 더 가속을 시킨다는 것이겠고요. 임신이나 수유라는 이런 것도 여자만이 경험을 하겠죠. 또 여성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증가를 한다. 골다공증이 여성이 남자보다 많은 이유를 갖다 설명을 했고요. 증상과 증후. 뼈가 갖고 있는 중요 기능은 인체를 지지하는 기능 갖고 있는 거죠. 또 그 필요하면은 칼슘을 보유했다가 내보내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근육하고 관절이라는 것이 있어서 운동을 가능케 해요. 자, 이런 뼈에 있는 뼈가 구멍이 났다라고 치면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 인체를 지지하는 데 힘이 들겠죠. 그래서 본페인, 요통 증상이 통증이 생기죠. 골통이 생기는데 특히 허리 파트가 인체를 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통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뼈가 숭숭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는 저 사소한 그 힘에도 또 넘어졌을 때도 쉽게 골절이 되죠. 그래서 병리적 골절, 우리가 병리적 골절 그러면은 자각 증상 없이 부러지는 것을 병리적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골절된다. 흔히 골절되는 부위를 들라고 한다면 힘을 많이 부하받는 것, 대퇴경부의 골절, 요걸 원위부 골절, 상박골절들이겠고 척추뼈에서는 뼈의 밀도가 느슨해지고 계속 서서 있고 앉아 있다가 보면은 상하 추체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압박골절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힘을 계속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뼈가 앞으로 휘어지는 그래서 척추 후굴증이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키가 작아지는 것도 볼 수 있다. 구강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턱뼈의 골질량 손실로 치아가 소실될 수도 있겠고 의치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고 또 식사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외모의 변화로 자아 존중감도 상실되게 된다. 진단검사는 엑스레이 찍었을 때 장골에서의 피질이 얇아져 있고 뼈의 전반적인 방사선 투과성이 증가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검사상 혈청 무기인과 혈청 알칼리 인산요소 및 산성 인산요소 대부분이 정상이다. 혈청에선 하지만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혈청 알칼리 인산 효소 수치는 상승할 것이고 또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하는 검사가 골밀도 검사죠. 그래서 이제 검사에서 확진을 하겠고요. 할 수 있다. 치료와 간호중재. 골다공증은 치료를 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예방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이에서 칼슘 섭취를 증가시켜주고 바이타민 D 섭취를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약물 복용해서 예방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계속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혈액에 있던 무기질들이 뼈로 가시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낙상과 골절 예방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의 예방적 치료, 기출됐던 문제예요. 예방을 위해서 에스트로겐을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매일 체중 부하 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식에 칼슘이나 바이타민 D가 많은 것을 먹도록 하는데 칼슘이 많은 음식이라고 한다면 우유, 콩, 견과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약물의 치료적 목적은 골 감소를 예방하고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렌드로네이트 같은 약물, 그래서 골다공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이제 이런 골다공증을 감소하고 골절염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약물을 쓰겠고요. 또 안드로겐 대치요법 같은 걸 써가지고서 이제 골 기질이 그래도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칼시토닌도 현재는 쓰고 있지만 이제 쓰고 있고요. 주로 피하나 근육주사로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갑상선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죠. 그렇죠? 또 예, 거기까지가 지금 일반적인 골다공증의 중요 내용이어서 같이 해서 봤습니다. 골연화증은 생략을 하겠고요. 제가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겠는 것이 지금 요통이 나오고 있어요. 페이지 페이지 1133페이지 보시면 요통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건실에 오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복통, 그렇죠? 그리고 뭐 치통이다. 그 다음에 두통, 그 다음에 이제
요통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이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통을 많이 호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통에 대해서는 저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요통인데 잘 낫지 않는 질환이고요. 원인 질환에 기인할 수도 있고 또 가다 사용 때문에 계속 힘을 부합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약물을 쓸 수 있어요. 페이지 3134페이지 약물요법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 근육 이완제를 투약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보건실에서는 근육 이완제를 쓸 수 없지만 진통 소염제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병원 다니라고 한다면 요통이 장시간 지속되면 우울을 동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항우울제를 투약할 수가 있겠고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통증에 대한 간호중재가 되겠죠. 마사지를 해준다, 보조기를 사용을 해준다, 냉요법, 온요법 다 쓸 수 있겠고요. 바이오 피드백 요법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통은 결국 허리에 힘을 갖다가 받게 된 생기기 때문에 체중 감량함으로써 우리가 요통의 등을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우리 자세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자세를 갖고 생활하도록 권고를 해줘요. 올바른 자세, 바로 눕는 자세, 측면은 단단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엎드려 눕지 않도록 할 것. 그렇죠? 보기로 누우면 요추 전만이 증가되고 통증이 증가되기 때문에 엎드려 눕지 않도록 하고요. 또 바로 눕는 자세는 푹신한 침대보다는 비교적 단단한 침대가 좋고요. 만약에 침대가 단단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나무 판자를 깔고 꺼지지 않게 하도록 한다. 그래서 페이지 1136페이지에 보시면 그 요통 완화를 위한 올바른 자세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은 요나 침대는 푹신한 것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죠? 베개를 높이지 말라. 엎드려 눕지 말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설명하고 옆에 보면은 되는 것이 뭐냐면 요와 침대는 단단한 것. 베개를 무릎 밑에 넣으면 허리가 평평해져서 그만큼 우리가 통증이 이제 되는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겠고 편안할 수 있겠고요. 누웠을 때 약간 다리를 갖다가 상승시키는 거 좋겠고 엎드리고 싶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복부 아래쪽으로 침렬을 갖다가 이제 다소 말아가지고 넣었을 때 허리 부위에 그 만곡이 생기는 걸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립 자세예요. 요통이 있으면 서 있는 동안에 의식적으로 허리를 바로 펴서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도록 하는데 요통이 생기는 원인 중에 결국 복부 근육의 약화 같은 거를 들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 같은 것에서 배 근육을 쓸 수 있게끔 그렇죠? 허리를 바로 펴서 뼈와 엉덩이에 힘을 주는 그런 자세가 좋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 있을 때의 자세가 나와요. 올바른 자세와 올바르지 않은 자세. 그래서 올바른 자세, 배에 힘을 주고 서는데 작업 발판 같은 걸 하나 대고 하는 것도 요추전만이 감소가 돼서 그만큼 요통 갖다가 감소시킬 수 있겠고요. 그때 발판의 높이는 10 내지 20cm 정도 갖다가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행은 가볍게 걸은 것이 좋겠고요. 굽이 높은 구두는 신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편한 신발을 신는 것들 들어갈 수 있겠죠. 앉은 자세, 등이 단단하고, 그러니까 단단하고 등이 고준 의사를 갖다 사용하도록 하고 오래 앉아 있는 경우는 2 내지 3분씩 일어나가지고서 일어서도록 하고 걷걸어 앉은 자세에서는 한 다리를 얹어서 놓아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요. 무릎을 꼬고 앉는 것도 그러니까 요통에 대해서는 무릎을 꼬고 앉는 것도 도움이 된다. 허리를 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자는 등이 곱고 너무 눕지 않고 팔걸이가 있는 것이 좋겠고요. 다리가 바닥에 잘 닿도록 앉아야 되겠고요. 휴식을 할 때는 45도가 되도록 반자리로 앉으면 추간판 뇌압 현저하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양하게 앉는 자세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훨씬 더 오래 가겠고 운전할 때, 등을 굽힐 때, 잠잘 때, 물건 들어 올릴 때, 허리를 되도록이면 힘을 주지 않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척추뼈 주변을 지지할 수 있는 근육에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서는 거기 지금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쭉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래 앉아서 공부하다가 보시면 요통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운동, 누워서 자전거 타기 운동, 누워서 엉덩이 들기, 다리 위로 들어 올리기, 엎드려 윗몸 일으키기, 벽에 대고 내려오기 같은 이런 걸 통해서 허리 근육과 복부 강화 운동 갖다가 시켜주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허리 유연성 운동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거기 나오는 요통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단 환자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2013년도 시험 문제에 절단 부위 상처 치유가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요. 1140페이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루지 않을게요. 절단부의 피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단부를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 그거 1140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또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은 다음 중 환상 지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누가 있는가? 절단 환자. 이게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한번 읽어보고 나면은 그래도 기억이 오래 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1146페이지까지는 기본적으로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